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케이블TV 지역 채널에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영어 도서관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 강좌 개설 및 제2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달성군은 25일 오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차량기지 통합 이전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시민들을 위해 쉽고 재밌게 구성한 오페라 마중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수창 청춘 맨쇼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전시를 8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나에게는 득템, 모두에게는 보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특가 행사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니까 국민 한 분께는 득템이 되고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또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는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케이블TV 지역 채널도 함께했습니다. 서산 마늘과 원주 감자 등 20여 종의 지역 농수축산물을 케이블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케이블TV판 화개장터.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규제가 풀리면서 하루 3시간 3번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방송을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심다혜입니다. 달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쓰기 말하기 중점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제2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영어 도서관에서는 AR 도서와 함께하는 와이링업 스피킹업 특별 강좌를 개설해 읽기 위주로 운영 중인 AR의 범위를 확대해 쓰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4개 반으로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신청은 달서구 거주 초등학생 2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모집합니다. 또한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는 달서 구립도서관이 소장한 영어 도서를 읽고 자신의 느낌과 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대회로 8월 21일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9월 4일 본선 대회를 개최하며 우수 어린이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달서구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탑재된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해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달서 영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달성군은 25일 오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 지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문호 군수와 강성환 대구시 의원, 김원규 대구시 의원을 비롯해 기관 및 보훈 단체장, 그리고 6.25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와 참전 용사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식전 행사 후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모범 참전 용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이효원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 지회장과 김문호 달성군수의 기념사,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최수창님이 달성군수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회의원 표창에 김정식님, 그리고 달성군 의회 의장 표창에는 정호구님이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효원 달성군 지회장은 젊은 시절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나라를 앞으로는 차세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노병들은 호국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며 피 흘려 지키는 이 나라를 차세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문호 달성군수는 기념사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의 중원탑을 새롭게 단장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참배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차량기지 통합 이전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월배 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온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경제성, 주변 여건, 열차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심 차량기지 통합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7년에 건설된 월배 차량기지는 시설 노후화와 차량기지 이원화의 비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해버린 차량기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안심 차량기지 확장안과 대구대학교 내 부지 선정, 경산시 하양읍과 달성군 옥포읍 등 4개 지역을 검토하였으나 열차 운영의 안전성과 정비시설 일원화, 그리고 운영 이원화의 비효율성 개선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안심 차량기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온 안심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에 대구시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으로 통합 이전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심 통합 차량기지의 총 사업비는 3,462억 원으로 현재 안심 기지의 20만 7,900제곱미터의 부지에 4만 4,703제곱미터를 더해 25만 2,603제곱미터로 확장하고 후적지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70%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시민들을 위해 쉽고 재밌게 구성한 오페라 마중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품격 있는 오페라 공부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누리는 일상 속 행복을 선사할 목적입니다. 오페라 마중은 해설이 있는 오페라 작품 설명과 아리아 감상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페라에 의해 오페라의 역사, 나의 오페라, 나도 가수다 등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며 강사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팀장을 역임한 남상욱 씨가 맡습니다. 1기 강의는 오는 7월 6일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카메라타에서 진행되고 2기는 9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의료는 월 4만원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50%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박인건 대표는 쉽고 재밌는 오페라 강의로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나아가 오페라 애호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창 청춘맨쇼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전시를 8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청년 예술가가 참여했으며 전시는 6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김찬미는 플라스틱이 지배하는 사회를, 권효미는 공업용 재료인 레진의 물질적 특성에 부여된 시간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김지은은 인공지능과 기계를 결합한 인체를 드로잉하고, 박다비는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정체성을 물으며, 윤상아는 AI 안면인식 기술에 저항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감정과 표정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 박소라는 가상세계의 물건을 세라믹이라는 전통 재료로 제작했고, 이규환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도피처로서 게임 세계의 캐릭터를 활용한 회화 작업을 선보입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배문경과 이지원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통해 일상과 마법적 상상력을 결합한 판타지 세계를 상상하며, 다섯 번째 섹션에서 박준영, 안지주, 임도은, 홍원석은 변화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 이미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섹션에서 송성희는 지구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계인을 묘사하고, 정윤수는 관찰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미지의 우주와 행성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성서 아울렛타운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침체된 성서 아울렛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맹꽁이 캐릭터와 광섬유 트리, 디자인 쉼터 등을 설치하는 상징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60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 그린 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 등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명유수지 맹꽁이를 캐릭터화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올해는 광섬유 트리, 디자인 쉼터 등을 설치하는 상징 경관 조성 사업으로 침체된 상점과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동 자율방재단의 월배시장 방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18일 자율방재단은 월배시장에서 시장 내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쓰고 운동 캠페인 및 마스크 배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역 활동은 회원 20여 명이 자동 분무기를 이용해 시장 내 소독 및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방역 봉사 활동을 해주신 진천동 자율방재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 소방서의 개인별 맞춤형 구급 서비스 소식입니다. 달서 소방서는 시민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구급대 출동과 개인별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 안심 콜서비스 등록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119 신고 시 미리 등록된 병력 사항 및 특성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구급 서비스입니다. 또 보호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사실이 자동 전송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등을 입력하면 되며 등록은 본인이나 대리인인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환경기동 순찰반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환경저해 시설물에 대해 1월부터 합동순찰반을 편성,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13개 반, 직원 50명이 참여하는 순찰반은 관내 주요 도로변 곳곳을 누비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량 등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는 안전조치 후 해당 부서에 인계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체감하기 전 미연에 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LG이노텍 주니어 소나무 교실 진로 코칭 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주니어 소나무 교실 진로 코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LG이노텍이 후원해 청소년에게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문 코치 인증 자격을 보유한 강사진이 진로 탐색 검사를 필두로 꿈길 첫걸음, 내 안의 작은 거인, 밤에 빛나는 별, 미래 직업 탐구 등 총 6회를 제공합니다. 김수용 관장은 진로 탐색의 시작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 코치 자격을 보유한 강사진이 마음의 방향키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옥포읍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 나눔 이야기입니다.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중증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30세대에 식료품을 구입 전달하는 사랑맛, 영양맛, 식료품 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세대별 가정 방문을 통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귀담아 들어 든든한 인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태영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달성군 달람회의 제초작업 봉사 소식입니다. 달람회는 15일 여름을 맞이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용봉천 산책로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모임을 결성한 달람회는 달성군 남부지역의 60년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봉천교에서 용소 폭포에 이르는 산책로 2.2km 양방향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을 실시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의 성서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 소식입니다. 시 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인 달서구 성서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17일 타오초등학교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성서지역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의 관리자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사례 관리가 필요한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한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되도록 각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코로나를 극복한 직업교육 현장 이야기입니다. 경북기공 올해 3학년 재학생 2명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LG화학 채용 마이스터고 전형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 실기가 많아 온라인으로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기간 대기업 채용에 대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종구 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취업 명품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공업고등학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소식입니다. 달서공고는 17일 2학년 도제반 28명과 지택산업외 11개 기업 20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기업 매칭데이를 실시했습니다. 매칭데이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규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관심이 있는 다수의 학생들과 면접 기회가 좋았다고 전했으며 이날 매칭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도제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일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능을 기업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무적 기술로 발전시켜 학습하는 제도입니다. 황용선 교장은 학생 기업 매칭데이를 통해 학생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학교와 기업이 소통을 통해 도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연초등학교의 에듀테크 실감 교육으로 펼치는 미래의 꿈 이야기입니다. 세연초는 18일 4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체험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실감교육으로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다양한 미래를 미리 경험하며 미래 역량을 길러주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학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한 인공지능 교육과 동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과학교과와 연계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신기함과 놀라움은 VR 어트랙션 체험으로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성군 죽곡리 모암봉 유판형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다사업 주곡리 모한봉 정상 부근 바닥 암석에는 떡하니 새겨져 있는 정체불명의 암각화가 있습니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에 어떠한 형상을 새긴 것 중 유판을 쏙 빼닮은 것도 있는데 이를 유판형 암각화라고 합니다. 유판과 유판형 암각화에 나타나는 점은 둘 다 29개로 같은데 가운데 있는 중심점이 북극성이고 이 점을 기준으로 십자형과 그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나타나는 28개의 점이 북두칠성 혹은 별자리 28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속신앙에 있어 북두칠성은 최고위급 신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관 바닥에 북두칠성을 새긴 칠성판을 까는 문화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한봉 정상에는 강정마을과 전망대로 내려가는 두 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이 두 등산로 8부 능선쯤에 각각 한 개씩의 유판형 암각화가 있습니다. 강정마을 쪽 암각화는 지름 약 30cm, 전망대 쪽 암각화는 약 40cm쯤 되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유판 모양에 가깝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강정마을 쪽 암각화 주변 바닥 암석에 수십 개가 넘는 큰 성혈이 마치 밤하늘, 별자리처럼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명한 미국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리는 한국놀이란 책에서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천이다. 고대 점술의 기원을 둔 윷놀이는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도 담고 있다. 한국의 윷놀이는 판 위에서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모든 놀이의 원형이다 며 극찬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학자들은 국내성 윷놀이판 바위 그림을 두고 자신들은 처음 보는 매우 뛰어난 우주론적 도형으로 하늘에서 내린 천서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한없이 친숙한 유판이 윷놀이를 모르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6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0일 비슬산 뉴스 호스텔 및 관내 선단기업체 3곳에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가든은 산림청 지원으로 기업체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실내에 적합한 식물과 자동관리 기술을 도입한 실내 정원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환경 개선, 이용자들의 심신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달성구는 이번 사업에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실내에서 키우기 쉬우며 경관성이 우수한 싱고니움과 피토니아 외 12종 5,900본을 식재해 실내 정원의 지우 및 휴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휴대폰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손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앞으로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7월 30일까지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달서주거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과 주거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거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달서 주거복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복한 주거와 주거권 상향을 위해 일반 가정과 전문가 가정으로 나눠 7월 30일까지 가정별 4일씩 운영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부동산 및 금융, 임대 관련 정보와 취약계층과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주제로 학계 및 공공기관 단체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주거권 양상과 주거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의 대구 달서구 지회는 6월 22일 자원봉사단체인 정다운 사랑 봉사클럽 회원 20명과 함께 백신 조기 접종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와 정다운 사랑 봉사클럽 회원들은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김혜동 지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캠페인을 실시해 백신 접종 제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시 양궁장에서 펼쳐진 2021년 전국장애인 양궁대회에 참가해 예선전, 종합전, 개인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를 대거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국외 대회가 전면 취소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공사에서는 3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은 리커브 종목에서 김민수 선수와 박준범 선수가 각각 예선전 1, 2위, 종합전 1, 2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김민수 선수가 금메달을, 박준범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컴파운드에서는 장대성 선수가 예선전 2위, 종합전 2위를 차지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코로나로 지친 대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보내며 향후 도쿄 패럴림픽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